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6일 오전이고요. 금일 오전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고요.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요 근처 어디선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요걸 하나 제가 오픈을 시켜서 보여드리면 일단 오늘 의외의 변수가 두 가지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통신사의 상장 폐지가 번복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향후 바이든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어떤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요건 차후 문제인 거고, 이 상장 폐지의 번복은 일단, 바이든이 중국 쪽에 처음으로 보내는 화해 메시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우디가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해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국제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경기 회복이나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이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발생을 하면서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지아 상원 선거의 경우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개표 초반 민주당이 두석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조금 밀린 이유가, 아침에 괜찮게 시작을 했다가 밀렸던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없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쪽의 의견들이 지금 조금씩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 요런 게 있고요. 이번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이후에 현금 보너스 2,000달러까지 올리는, 기존에 600달러를 줬으니까 1,400달러가 남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보양책 처리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나타났었을 때 어제 뭐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걸 왜 악재로 봐야 되느냐, 호재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도 명확하게 정답을 내놓을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부양책 등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내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인 것이죠. 그러나 중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민주당의 방향 자체가 대기업 규제, 증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 이런 것들의 이 친시장적인 정책의 후퇴, 이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경기가 일정 이상 회복되는 시점, 대략적으로 금년 상반기를 넘어가는 시점 정도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정상화의 길을 걸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일단 뭐 2023년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서서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뭐 어떤 그 코멘트만 나와도 시장은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뭐 이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테이퍼링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것과 더불어서 대기업 규제, 증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요 며칠은 뭐 오늘 하루 밀린다 하더라도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초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걸로 더 이상 시장에서의 호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악재만 남은 상황,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미국 시장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일단 이 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블루웨이브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은 출렁일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출렁임 이후에 바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양책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막기 위하였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블루웨이브가 만약에 된다면 여기까지도 일단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충격파가 제법 나오는 거겠죠. 뭐 미국 쪽의 전문가들 일부 쪽에서는 블루웨이브 되면 뭐 한 1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막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2,000달러까지의 부양책 얘기를 바로 꺼냈잖아요. 바로 꺼냈기 때문에 예상보다 뭐 적은 충격일 수도 있겠죠. 이게 여기까지 안 밀리고 요 정도에서 밀리고 그냥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했었을 때.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보시면 이렇거든요.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 검정색이 선물이고 파란색이 이 코스피입니다.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우리도 미국의 선거 결과를 일단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지금 현재 오늘 3,000포인트를 일단 넘긴 이후에 3,0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윗꼬리 달고 지금 밑으로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마도 뭐 블루웨이브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것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중기적인 시각에서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기적 시각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시각,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한번 보면요, 증권 섹터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동학 개미의 힘이죠. 증권 섹터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정유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대형주 중심의 이 흐름이 조금 강합니다.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괜찮았습니다만, 점차 조금씩 밀리는 흐름 나오면서 지금 이 반도체 섹터가 밀리면서 지수 자체도 밀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폐기물 섹터라든지 석유화학,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한국전력, NH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오늘도 매도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우, 두산퓨얼셀, LG전자, LG화학, 한화솔루션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도 오늘 매도가 많은데요. 일단 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실리콘웍스, 젠백스, 컴투스, 에이프로바이오, AB프로바이오, 메디포스트, 삼강 MNT, 앞타바이오, 시젠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테스나, 서진시스템, 제넥신, LNF, 카카오게임즈, FST, SNS텍, 뉴, 차바이오텍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HLB 말씀을 좀 드려보죠. 어제 제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바쁜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급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음, 제가 장 마치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영상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3,800주가 채 못 되는 전환사채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걸 빌미로 뭐 엄청난 이 시간외에서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는 형님들이 장난을 좀 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도 역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앞에서 지금 딱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요 자리를 지금 지켜낼지 못 지켜낼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날 하다못해 보합으로 가든 아니면 올라가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아주 시총이 작은 전형적인 세력 잡주들,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마도 어제 동시유가에서 들어왔던 개인들 조금 털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얘가 상승할 때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은 크게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단타 물량들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조금 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타가 얘가 올라갈 때는 단타 이 물량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 털어내는 건 이런 거 한 방이면 다 털어냅니다. 하루 이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장중에 올라갔다가 윗꼬리 쫙 달고 한번 끄집어 내리면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성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인 것이고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오늘 시가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저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아랫꼬리가 조금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고요. 오늘 뭐 이렇게 마감을 하든 아니면 양봉 마감을 하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2,000원 놓친 게, 이 자리를 놓친 거는 되게 아쉬워요. 되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아쉽습니다. 이게 HLB가 한 단계 또 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의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뭐 현실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뭐 형님들이 3,800주 무섭다고 하니 뭐 방법은 일단 없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방법은 없는데요. 아마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뭐 무조건 나쁘게만 볼 정도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한방 이렇게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밑에서 빌빌거리는 그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일단은 이 밑으로를 다시 보기보다는 요 일대 어디에서 조금 또 쉬면서 털어낼 물량을 조금 더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움직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자신감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움직임이 한번 나왔는데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지금 많이 생겨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여기서 이걸 다시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향후에 나올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히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더 꼬운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게 이 형님들도 조금 많이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림 나쁘지 않죠. 이 정도 그림이면 이번 주 이렇게 마감해도 전혀 문제 없는 그림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박스권인 상황인데, 뭐 102,000원이 1차 박스권일 거고요. 이제
윗박스권 하단 부분에서의 박스권일 것이고요. 그 자리 정도 지금 부근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괜찮은 그림이고요. 월봉도 지금 현재 그림은 괜찮죠. 이 윗꼬리를 잡아먹어가는 과정. 다만 월봉상으로 이번 달 월봉은 몸통이 조금 더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주봉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월봉은 몸통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그 거래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거래 자체가 뭐 적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비하면 적지는 않은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올려놓고 마감을 했다가 결국 동시효과 부근 시작했을 때 어제 동시효과 시작했을 때 가격 근처에서 시작을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장 초반 흐름은, 오전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제가 볼 때 크게 뭐 걱정을 해야 되는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기는 합니다.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의 상황과 비슷한 여기서 더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요 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